딸을 살리려 전 재산을 팔았는데 한국 병원 앞에서 엄마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엄마는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자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가자. 딸을 반드시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엄마는 집과 가게, 심지어 아빠가 남긴 유품까지 팔아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낯선 땅 한국.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두려웠어요. 병원 접수대 앞 복잡한 절차에 엄마는 결국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히 다가온 한국인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과연 그들의 말 한마디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왔을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브라질 상파울루. 우리가 살던 작은 동네는 늘 활기찼습니다. 엄마는 그곳에서 15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저와 둘이서 열심히 살아왔죠. 가게 앞을 지나던 이웃들은 늘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엄마는 그 정겨운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평온함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을 찾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병은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빨리 고도화된 의료 환경에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엄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건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한국 의료의 명성과 사람들의 친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이라면 딸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엄마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지만 준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아왔잖아요. 정말 가게를 팔 거야?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렸지만 엄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먼저야. 가게는 헐값에 팔렸습니다. 하루하루 달아가는 세간살이와 그릇들, 아빠가 남긴 오래된 시계와 사진 앨범까지. 엄마는 모든 걸 정리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닫던 날, 엄마는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비행기 표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비싼 항공권을 구했고 몇 날 며칠을 인터넷으로 병원을 알아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붙이며 엄마는 제게 꼭 안겼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괜찮아질 거야. 엄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제 상태를 확인하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엄마가 지쳐가는 모습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국어로 가득한 안내방송,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엄마와 저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미리 예약해둔 공항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병원 건물이 눈앞에 보이자 엄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든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병원 로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또 다른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입원 절차와 생소한 단어들. 엄마는 곧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라는 말도 보험에 관한 설명도 엄마에겐 모두 낯선 언어였습니다. 엄마는 서서히 안색이 변했고 결국 접수대 옆 구석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나 혼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엄마의 눈물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 듯한 낯선 공간. 엄마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변화의 조짐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 로비는 차분하면서도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철저히 낯선 존재였습니다. 엄마는 제 휠체어를 밀며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이미 예상치 못한 장벽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등록번호가 있으세요?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엄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레지스터? 넘버? 엄마는 서툰 영어로 되묻는 동시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말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험 진료 예약 신분증. 엄마는 단어 하나하나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저는 엄마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해야 했던 걸까? 엄마는 속삭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변은 온통 한국어로 가득했고 모든 절차가 그녀에게는 복잡한 퍼즐처럼 보였습니다. 가진 돈을 거의 다 털어왔는데 이 나라의 시스템은 엄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접수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로비 한편으로 밀려났습니다. 엄마는 지친 얼굴로 제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괜찮아. 금방 어떻게든 될 거야. 그 말조차 본인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결국 제 휠체어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곳은 꿈꾸던 희망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 엄마의 어깨는 작게 흔들렸고 곧이어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로비에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가득했을 뿐 아무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 엄마와 저는 그렇게 차가운 공간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울음은 점점 더 커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평생 강인했던 엄마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기 도와드릴까요? 엄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의 한국인 부부와 젊은 간호사 한 분이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알려주시면 같이 알아볼게요. 중년 여성은 부드러운 말투로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엄마는 울먹이며 브라질에서 온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우리를 둘러싼 공기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단절되고 차갑던 병원 로비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처음으로 가슴 한편이 조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여긴 그런 곳이에요. 다 같이 돕는 곳이에요. 엄마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까와 달랐습니다. 그 눈물 속엔 두려움이 아닌 아주 작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여전히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우리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때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엄마는 얼굴을 든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중년 여성과 남성, 그리고 젊은 간호사. 세 사람 모두 얼굴 가득 걱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먼저 다가온 여성은 살짝 몸을 낮춰 엄마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게 힘드냐고. 엄마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웃으며 자신의 딸도 외국에서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에 엄마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아주 간단한 영어와 몸짓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의 절차를 천천히 알려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말은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과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걸요. 중년 남성은 병원 시스템을 잘 아는 듯 접수대 직원에게 다가가 대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던 이 공간에서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대신 우리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곧 간호사는 돌아와 엄마에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설명을 듣는 내내 작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친절하게 반복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등록과 수속이 마무리되자 중년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선 다 같이 돕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까와 달랐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닌 벅찬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으니까요. 그날 병원 로비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차갑고 외로운 공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그 온기 속에서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입원이 결정되던 순간 엄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 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 알 수 없는 말,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병원 복도는 여전히 우리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엄마는 짐을 옮기며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실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제 침대 옆에는 엄마가 머무를 작은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햇살조차 엄마의 굳은 표정을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찾아온 간호사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여전히 장벽이었지만 간호사는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몸짓과 간단한 영어 그리고 미소. 그 모든 것이 엄마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담당 의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작은 태블릿을 들고 와 통역 앱을 통해 엄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엄마는 의사의 진지한 눈빛과 신중한 말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치료 과정과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고 엄마는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어떤 질문에도 의사는 성실히 답했습니다. 엄마는 그 태도에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엄마는 조금씩 병원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들은 활기찬 인사와 함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작은 한국어 인사를 따라하자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작은 상호작용은 엄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엄마는 낯선 한국 음식을 앞에 두고 난감해했지만 간호사들은 일일이 메뉴를 설명하고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엄마는 마음 깊숙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는 병실 복도에서 담당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서툰 한국어로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다들 서로 돕는 게 병원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그 말에 엄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치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제 상태도 서서히 호전되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저를 간호하면서도 의료진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때로는 짧은 농담도 오갔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엄마는 어느새 간호사들의 이름을 외우게 되었고 그들은 엄마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우산 없이 병원 안 커피숍에 가려다 주저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간호사는 조용히 다가와 작은 우산을 건넸습니다. 엄마는 그 따뜻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가족 같구나. 그 말은 엄마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낯설고 외로웠던 병원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병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거의 말을 하지 못했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엄마는 그 변화 하나하나에 크게 안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의료진은 밝은 미소로 병실을 찾았고 엄마와 나누는 대화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엄마가 어려워하는 한국어 대신 손짓과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그들의 성의를 알기에 더 열심히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인사조차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짧은 한국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밥을 주는 간호사에게 엄마는 매번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간호사들도 엄마가 조금씩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귀엽게 여기며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브라질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고 엄마는 그럴 때마다 자랑스럽게 우리 가족과 고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의사는 더없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앞으로의 경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두려움이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간이 침대에 앉아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무엇보다 안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과 병원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이제는 정말로 믿게 된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병실 근처에서 우연히 옆 병실 보호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말을 걸었고 브라질에서 온 사연을 들은 뒤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습니다. 어려운 한국어 대신 서로의 표정을 읽으며 나눈 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옆 병실 아주머니와 자주 인사를 주고받았고 가끔 음료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딸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그날, 엄마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병실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앉더니 말했다고 합니다. 여긴 혼자가 아니라고. 한국에서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엄마는 그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눌러왔던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감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간이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병실 안에서 엄마의 마음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과 배려 속에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딸은 빠르게 회복 중이었고 엄마는 그 기적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따뜻한 마음들을 이제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병실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엄마의 얼굴에서도 점점 미소가 늘어가고 있었지요. 엄마는 이제 아침마다 간호사들에게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엄마를 더 이상 외국인 보호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매일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엄마를 하나의 가족처럼 대해 주었지요. 엄마도 그 정성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고맙다는 말만큼은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그런 엄마의 인사를 들을 때마다 따뜻하게 웃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제 병원 생활은 두려움 대신 포근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의 회복은 기적 같았습니다. 의사는 앞으로의 경과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조심스럽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붉어졌지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해준 한국인들이 떠올랐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병원 식구들과 보호자들이 작은 선물을 들고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미소로 엄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다고, 덕분에 병원 생활이 덜 외로웠다고요.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지요. 짐을 정리하던 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또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 목소리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감사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출국 당일이 밝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엄마는 차창 밖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익은 병원 거리와 친숙한 표지판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엄마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병원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짧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고개를 여러 번 숙였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친절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 엄마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엄마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은 언제나 전해진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딸인 내가 엄마에게 살며시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했지?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긴 정말 둘째 고향 같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 말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받은 사랑과 감사함을 마음에 품고 브라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언제나 따뜻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지요.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찾아온 엄마에게 한국은 처음엔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쉽지 않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엄마는 뜻밖에도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마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접수를 도와주었고 누군가는 매일 웃으며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 작은 친절들이 모여 어느새 큰 위로가 되었고 엄마의 굳었던 마음을 천천히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따뜻함은 딸의 회복이라는 기적과 함께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엄마는 말했습니다. 여긴 둘째 고향 같아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울고 웃어준 한국인들의 따뜻함은 우리 가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었고 무엇보다 큰 감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가슴속에서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은 언어보다 더 깊게 전해진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